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호치민 지혜님 모시고 인터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지혜라고 하고 2016년 4월 정도에 베트남에 취업을 해서 오게 됐고 지금은 약 6년 정도 베트남에서 직장인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처음에 베트남에 오시게 된 계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계기로 오시게 되셨나요? 네, 처음에 제가 미국 교환학생을 갔다 오고 나서 네. 해외 취업에 자연스럽게 관심이 생기게 됐고 네. 이제 국가에서 하는 해외 취업 교류 프로그램을 제가 조인을 했었었고 네네.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국가의 네. 잡 오퍼들을 보게 됐었고 이제 네. 처음에는 선진국 쪽으로 가고 싶어서 네네. 그쪽으로 탐색을 하다가 네. 베트남 쪽에도 좋은 취업 기회가 있었어가지고 음.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다가 네. 베트남에서 생활하는 거에 대한 이점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크게는 약간 저렴한 생활 물가 그리고 네네. 이미 많은 한국 분들이 베트남에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한인 커뮤니티도 잘 발달이 되어 있고 네네. 그리고 한국과도 멀지도 않고 이러한 이점들이 있어서 네네. 제가 많이 생각을 하다가 네네. 베트남으로 취업을 결심을 하게 됐었어요. 그러면 2016년도에 그 취업 프로그램을 통해서 네. 들어오시게 되신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처음 직장은 혹시 어떻게 구하시게 되셨나요? 제가 처음에 오게 된 계기는 호텔 분야에서 네. 오퍼가 있어서 네. 호텔에서 근무를 시작을 하게 되었었어요. 혹시 그러면 전공이 원래 어떻게 되시나요? 전공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 전공 영문과예요. 아, 영문. 네. 그러면 이제 처음에 취업 프로그램 들어서 호텔 하셨고, 네. 그러면 거기서 어떤 일을 하신 거예요, 정확히? 처음에 호텔에 취업했을 때는 네. Guest Relation Officer라는 네. 직무로 시작을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Guest Relation Officer는 이제 제가 근무를 했던 곳이 비즈니스 호텔이었는데 네. 이제 거기에 있는 VIP 게스트들이나 아니면 출장객들 네. 서비스를 담당을 하는 그런 직무로 가게 되었었고요. 그 당시에 이제 호텔에서 생활을 하면서 네. 근무를 하는 그런 오퍼를 좋은 오퍼를 받게 돼가지고 그래서 근무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혹시 얼마 정도 거기서 호텔에서 일하게 되셨어요? 그때 2년 정도 근무를 했었어요. 네.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다른 직장으로 옮겼을 것 같은데 네. 혹시 옮기게 된 계기나 혹시 네. 어떤 이유로 옮기시게 됐는지? 일단 제가 호텔에 취업을 한 계기는 제가 영문과를 전공을 했다 보니까 제가 뚜렷하게 그 어디로 취업을 해야 될지에 대한 막연한 생각이 있었어요. 네. 제가 만약에 컴퓨터공학과를 나왔어요. 그럼 개발자 이런 진로가 뚜렷하게 있을 텐데 네. 약간 좀 막연한 부분이 있었어서 처음에 호텔에 취업하게 된 계기는 일단 호텔에서 일을 하면서 다양한 직종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네. 이제 취업을 하게 되었는데 호텔에서 이제 근무를 하면서 제가 뭘 하고 싶은지 조금 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이제 거기 출장객분들도 많이 만나고 그래서 그때 제가 들었던 생각이 나는 서비스 분야보다는 비즈니스 관련된 업무를 좀 하고 싶다 이런 네. 생각을 했었고 네네. 자연스럽게 취업을 준비를 하게 됐었는데 네네. 이제 해외에서 취업을 할 때는 보통 링크드인이라는 네. 구직 네, 사이트를 통해서 맞습니다. 많이 취업을 준비를 하는 거를 제가 봤어서 일단 제가 링크드인 프로필을 만들었었고 네. 그때 링크드인 프로필을 만들고 나서 자연스럽게 그 오퍼들이 먼저 저한테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베트남에 살고 있는 한국인이기도 하고 네. 영어를 하다 보니까 네. 제가 영문과다 보니까 네, 네, 제가 네. 가지고 있는 장점이 네, 네. 영어를 구사를 하는 거였는데 오히려 그게 좀 많이 장점이 되더라고요 베트남에서. 그래서 그러면 정리하면은 링크드인에 네. 그 호텔 경력과 영문학 그 영어 전공 네. 그걸 가지고 많은 오퍼를 이제 받으신 거. 네, 이제 그 중에서 많은 오퍼를 받았다기보다는 어쨌든 여러 가지 오퍼를 받았는데 네. 그 중에서 제가 받았던 오퍼 중에 하나가 부동산 개발 기업에서 네네. 사업 개발을 하는 그 오퍼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는 비즈니스 쪽에서 근무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마침
비즈니스 사업 개발 업무를 맡아줄 한국인 직원을 찾는다 이런 오퍼를 받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면접을 보고 네. 이직을 결심을 하게 되었었어요. 혹시 그럼 부동산 개발업이 혹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가요? 네. 부동산 개발업은 이제 쉽게 말해서 땅을 사서 네. 거기에다가 부동산 개발을 하고 네네. 예를 들어 아파트를 네네. 건설을 하고 이제 그거를 임대를 해서 네네. 수익을 얻는 구조예요. 아, 그러면 거기 프로젝트에 같이 참여하셔서 뭐 개발하신 건가요? 그 회사에서 이제 그 회사는 동나이 쪽에 이제 호치민 외곽 지역에 네. 동나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제 네네. 거기에 큰 부지를 사서 네. 거기에 이제 타운하우스를 만드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네네. 제가 하고 있었던 업무는 그 타운하우스 안에 상가 지역에 이제 비즈니스를 개발하는 그런 업무를 맡았었고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상가 건물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 타운하우스 내에 있는 상가 하우스에 네. 입점할 브랜드들을 고객 유치, 고객 유치하는 유치해서 그런 주로, 업무를 했었어요. 네. 그 타운하우스다 보니까 상가 지역도 있고 네. 또 타운하우스가 이제 조성이 되려면 학교 그리고 병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다 네. 보니까 맞습니다. 그런 학교라든지 병원들이 저희 부지에 들어올 수 있도록 유치를 하는 그런 업무들을 했었어요. 네. 근데 그런 업무를 이제 진행하면서 한국인이라서 했던 뭐 특별한 이제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나요? 그래서 제가 아까 한국인으로서 이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이유가 이제 베트남에 한국 기업들이 워낙 많고 한국 사람들이 커뮤니티가 잘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타운하우스 그리고 이제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 브랜드에 대한 인식도 굉장히 좋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가 그때 한국인으로서 좀 크게 이점이 있었던 부분은 네. 한국 브랜드랑 협업을 할 수 있었다는 점. 그게 좀 가장 큰 이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병원을 유치를 하거나 네. 아니면 학교를 유치하거나 상가의 브랜드를 입점을 할 때도 한국 브랜드를 제가 입점을 할 수가 있으니까 한국 브랜드를 제가 소싱을 해서 제가 입점을 시킬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좀 크게 이점이 됐었던 것 같아요. 주로 그러면 네. 한국인 고객들을 상대로 이제 네. 유치하는 업무들을 이제 진행하셨구나. 네. 그러면 이제 이후에 혹시 좀 궁금한 개인적으로 네. 혹시 이제 부동산 개발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저는 좀 세일즈 직업 업무 같은데 네. 그걸 맞아요. 이제 유치할 때마다 이런 네. 인센티브나 혹시 이런 것들이 좀 더 그거는 정말 아쉬운 부분인데 저는 그러니까 세일즈 타운하우스 집을 파는 직원들은 커미션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하는 업무는 인센트가 따로 없었어요. 유치만 네. 여기까지만. 그 그래서 제가 이제 마침 다른 회사를 업무하고, 알아보시다. 네. 근데 다행히 그때 다닐 때 오퍼가 나쁘지는 않았어가지고 네. 저는 그냥 만족하면서 다니기는 했는데 집을 팔았더라면은 뭐 커미션을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네. 이제 부동산 개발에서 거의 한 2년 정도 1년 9개월 정도 있었죠. 네. 네. 그럼 혹시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혹시 이직하게 된 이유가 따로 있었었나요? 그쵸. 제가 이제 거기에서 사업 개발 업무를 했었는데 네. 또 그 커리어에 대한 좀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이 커리어 이거는- 쪽으로 갔을 때 이 비즈니스 디벨롭먼트라는 게 어쨌든 되게 세일즈랑 비슷한 업무이기도 하고 네. 전문성을 키우기에는 조금 너무 애매한 커리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좀 나는 전문성이 있는 분야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그런 고민이 많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리고 제가 이제 평소에 테크 쪽 개발 쪽 업무에 네. 관심이 있었기도 하고 네네. 친언니가 실제로 개발 쪽 업무를 하고 계시기도 하고 친구 중에서 또 개발 업무를 하고 있는 친구가 있기도 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개발 쪽 업무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제 미래 커리어를 봤을 때 네네. 개발 쪽 업무를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만약에 내가 개발자로 전향을 하지 않더라도 이 테크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정말 중요하겠구나. 내가 이 지식을 가지고 나중에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네. 많아지겠구나. 되게 커리어에 고민이 많은 것 같은데 네. 그러면 개발을 결심하고 나서 네. 혹시 그러면은 바로 취업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은 준비 어떠한 과정을 거치고 네. 그 다음에 취업을 하시게 됐나요? 이제 개발을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나서 코딩 부트캠프를 참여를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아예 일을 그만두고 네. 3개월 동안 매일 부트캠프에 참여를 해서 오전 9시부터 네. 오후 6시까지 매일매일 음. 코딩을 공부를 했었죠. 이제 3개월 동안 코딩 부트캠프에서 코딩을 공부를 하고 이제 그 코딩 부트캠프에서 취업 연계까지 도와주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를 통해서 MCN 기업에 네. 들어가게 됐죠. 이제 음. 거기에서 새로 전사 시스템을 구축하는 업무를 맡게 됐었어요. 혹시 근데 3개월을 배우고 취업하셔서 네. 이 업무를 보시는데 좀 그런 어려운 점이나 그런 건 혹시 없으셨나요? 어려운 점이 많았죠. 이제 제가 3개월 동안 하루 종일 코딩 공부를 하긴 했지만 네. 어쨌든 주니어 개발자이기 때문에 네. 제가 할 수 있는 업무에 한계가 있었고 회사에 들어가서 개발을 하면서 공부를 하게 되는 그런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거의 야근을 하고 그러니까 열심히 했었죠. 근데 주니어 개발자로서 제 역량을 키웠어야 했고 제가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됐기 때문에 요새 근데 한국에서도 그렇고 되게 개발자가 핫한데 네네. 베트남에서 개발자로 일한다는 거는 혹시 뭐 한국인이 가지는 장점이 혹시 있나요? 한국인이 가지는 장점은 솔직히 개발자로서는 조금 덜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제가 네. 개발자로 처음 시작을 하게 되면은 사실 개발자는 기술로 승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한국인으로서의 이점은 사라지는 거죠. 제가 한국어를 하는 거에 있어서 어쨌든 개발 실력이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한국어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사실 중요하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있어서 한국인으로서의 이점은 없을 수 있는데 네. 이제 한국 회사에서의 개발자로 취업을 하게 된다면 가질 수 있는 이점은 한국인 프로젝트 매니저로서 근무를 하게 될 경우에 내가 개발 지식을 가진 프로젝트 매니저로서 근무를 하고 싶다 하면 엄청난 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발자로서 내가 개발만 하겠다, 난 개발만 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 한국인으로서의 이점은 없는 것 같고 나는 개발 지식이 있고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도 하고 싶다, 그런 스코프가 있는 직무를 찾게 된다면 한국인 개발자로서 엄청난 이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한국에서도 IT 회사는 이렇게 베트남으로 많이 진출하려고 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 네. 이제 PM으로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주변에 이제 회사들이나 그런 니즈들이 좀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일단은 지금 추세가 개발자 연봉 자체가 한국에서는 굉장히 부담이에요. 기업 입장에서는. 그래서 한국 기업들이 많이 베트남에 아웃소싱을 하는 거를 많이 염두를 하고 있는데 그런 회사가 많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베트남에서 그런 개발 인력들을 담당을 해줄 PM들이 많이 필요해지는 것 같아요. 베트남에서. 근데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한국인으로서 개발 지식을 가진 PM으로서 가질 수 있는 기회는 굉장히 많은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현재 지금 다른 회사에 계시잖아요. 네. 이직을 하게 됐던 또 다른 이제 계기가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아까 그 이직을 하면서 개발자로서 일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개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내 바운더리가 더 넓어지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개발자로 근무를 하면서 점점 업무 스코프가 조금 늘어나기 시작했었어요. 근데 거기서 제 업무가 개발 업무뿐만 아니라 이 개발 지식을 가지고 신사업을 발굴하는 그런 업무들을 제가 조금씩 맡게 됐었는데 그런 업무들을 하게 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커리어적으로 내가 개발자로서 뿐만 아니라 개발 지식을 가지고 사업적인 업무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고 이제 그 와중에 베트남 제1호 유니콘 이라고 알려진 가장 큰 테크 기업에 이제 오퍼를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이제 테크 기업에서 사업 개발 업무라는 기회를 얻게 돼서 그때 이제 그래
나는 이제 개발 음. 지식을 가지고 사업 쪽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워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때 이직을 하게 됐었어요. 아, 커리어 확장을 위해서 이제 옮기셨고 네. 혹시 그러면 지금 일하시는 곳은 네. 회사가 어떻게 되시나요?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어느 제가 회사에- 일하고 있는 회사는 VNG라는 회사인데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네, 유니콘. 것처럼 네, 아마 좀 핀테크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좀 더 좋을 것 기업이기도 같아서. 하고, 네. 이제 그 VNG라는 기업에서는 네. 게임 모바일 게임 퍼블리싱 업무도 그 사업도 하고 있고 네. 이제 가장 유명한 사업 부서는 이제 살로라는 네네. 베트남인이라면 다 쓰고 계시는 약간 네, 카카오톡처럼 네. 다 쓰고 계시는 살로 메신저 플랫폼을 개발한 회사예요. 그래서 네, 원래는 비나 게임이라는 이름이었는데 얼마 전에 VNG라는 이름으로 회사명이 변경이 됐었고 네 그런 지금은 회사입니다. 네. 그럼 어떤 업무를 주로 맡고 계세요? 지금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VNG라는 회사에는 이제 메신저 플랫폼도 있고 네. 뭐 클라우드 사업도 하고 있고요. 네. 여러 가지 다 하고 있는데 이제 네. 가장 큰 사업 부서가 게임 모바일 게임 사업 부서여서 저는 이제 모바일 게임 사업 부서에서 게임 소싱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게임 소싱이 네. 좀 생소하긴 한데 네.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일단 게임 퍼블리싱이라는 개념이 이제 일반 분들한테는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게임을 개발을 하는 것이 아니고 네. 개발이 돼 있는 게임을 저희가 가져와서 퍼블리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퍼블리싱이라는 게 게임 운영, 게임 마케팅, 게임 현지화 이런 업무들을 다 저희가 맡아서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소싱이라는 거는 어떤 게임을 가져올 건지 선택을 해서 이제 베트남에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 마켓에 한국 개발사들이 개발한 게임들을 보고 어떤 게임이 동남아시아에서 잘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거를 선택을 해서 가져오는 업무를 하고 있어요. 네. 아 그러면 오퍼를 받았던 것도 네. 받았던 이유 중에 한국인이라서 한국 게임을 좀 소싱하려고 하는 네, 맞아요. 그런 게 네. 이제 그것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근데 저는 한국 회사에서 근무를 했던 적이 없어요. 외국 회사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네. 이제 영어를 하고 영어과를 나왔습니다. 영어를 하고 그리고 한국인이기 때문에 이런 기회들이 좀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이 업무도 네. 이제 중점적으로 갔던 게 한국인이어야 되고 근데 이제 외국 기업이니까 당연히 커뮤니케이션을 하려면 영어가 돼야 되고 그러한 조건들이 맞아서 제가 거기에 조인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건데 네. 그러면은 이제 시위를 이렇게 뿌리거나 네. 이렇게 구직 활동을 하던 네. 나중에 오퍼를 받으신 거 아니면은 스카우트를 받아서 지금 현재 회사에 들어오시게 됐나요? 이거는 스카우트라기보다는 제가 알고 있던 네트워크가 있었고 이미 이제 거기에서 얘기를 하다가 이런 자리가 있다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됐던 것 같아요. 네. 그 베트남의 유니콘 네. 기업이자 이제 뭐 네. 당연히 이제 대기업이라서 사실 되게 궁금한데 이런 복지나 이런 것들은 혹시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복지 같은 경우는 대기업이다 보니까 되게 다 잘 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 보험 같은 경우도 좋은 보험 회사를 쓴다거나 네. 그런 차이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외국인이다 보니까 워크 퍼밋이나 뭐 거주증 받는 그런 프로세스도 되게 스무스하게 서포트를 받을 수 있었고 그리고 회사 문화 자체도 굉장히 개방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직원들의 의견도 빠르게 수용하는 편이고 이벤트 같은 거 회사에서 이벤트 직원들을 위한 이벤트 같은 것도 많이 하는 편이고 출퇴근 시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자유로운 편이어서 자율근무제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 출퇴근 시간이 원래는 계약서에는 8시 반에서 5시 반 이렇게 쓰여있긴 한데 네네. 보통 9시에서 10시 사이에 출근 5시, 10시 사이에 퇴근 이런 식으로 직원들이 자유롭게 네. 혹시 한국인들도 많이 거기서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나요? 지금 한국인은 저희 회사가 약 5,000명 정도 되거든요 직원이 네, 3명이에요 3명 한국인 직원 네 대부분 베트남 직원이 많고요 근데 이제 미국인도 있고 저희가 지사가 해외에 많이 있어요 중국에도 있고 뭐 인도네시아, 필리핀, 동남아시아에 다 있고
그래서 외국인 직원도 뭐 많긴 한데 거의 대부분의 직원은 현지 직원이에요. 베트남 현지 직원들. 되게 커리어에 대해서 고민도 많으시고 네. 이제 앞으로 되게 궁금하긴 한데 네. 혹시 향후 혹시 커리어에 대한 네. 플랜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좀 집중을 하고 모바일 게임 인더스트리에 제가 있다 보니까 그 분야가 저한테도 또 새로운 분야예요.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좀 더 갖추고 싶고 나중에 이쪽으로 좀 커리어를 더 발전시키고 싶다라는 생각을 지금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네. 아니면 이제 다른 새로운 직장을 찾아보시는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네. 좋게 오퍼를 받거나 스카우트 제의를 받는지. 일단은 해외에서 취업을 하려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링크드인이라는 플랫폼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것 같은데 네. 베트남의 경우 링크드인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링크드인 프로필만 잘 만들어놔도 이제 메시지를 통해서 오퍼들이 많이 들어와요. 내가 어느 정도 커리어가 있다 이러면은 그거를 통해서 먼저 오퍼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링크드인에 올라와 있는 잡 오퍼들도 많기 때문에 네. 그거를 통해서 실제로 지원을 많이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첫 번째는 링크드 프로파일을 좀 잘 만들어 놓으면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네트워크가 좀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직원을 뽑을 때 네. 내가 모르는 사람을 뽑는 것보다는 이미 아는 사람이면은 제가 같이 일하기도 쉽고 그래도 어느 정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신뢰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만약에 지원을 하게 된다면 이제 하이어될 확률이 확실히 높아지다 보니까 평소에 그런 네트워크를 잘 구축해 놓으면은 내가 따로 찾아다니지 않아도 기회들을 또 알게 되는 수가 있으니까 네트워크를 좀 잘 관리를 해놓으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두 가지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지금까지 인터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호치민의 지혜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